안녕하세요. 매공원 영어 조태정입니다. 자, 교정직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러 오셨는데 사실 그 영어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있으시죠.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제 만나서 이제 봐도 그렇고 물론 합격하시면 굉장히 좀 밝게 변하십니다. 근데 이제 그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좀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게 제 눈에 보입니다. 그래서 자, 올해요 저희가 직렬별로 커리큘럼을 다 따로따로 지금 짜드리고 있어요. 사실 이거 예전부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올해 출제 기조가 변화되면서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게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25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커리큘럼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왜? 자 이제 우리 국어하고 영어하고 국어에서 이제 출제 기조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.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. 특히나 우리 체력도 같이 준비하신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생각을 바꾸십시다. 교정직은 일반 행정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세무직, 관세직 준비하시는 분들과 정말 달라야 됩니다.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제시드리는 요 커리큘럼 이대로만 믿고 따라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 일단 우리 3개년도에 이제 합격선을 보면은요 점수가 막 널뛰어요. 어떤 때는 막 75점이었다가 어떤 때는 58점이었다가 또 다시 63점이 되기도 하고 이제 뭐 뽑는 인원에 따라서 또 출원 인원에 따라서 점수 막 요동치긴 합니다. 그러나 제가 봤었을 때 영어 점수를 놓고 봤었을 땐 요 정도 점수면은 합격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건 65점이에요. 선생님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 75점 맞아야 된다던데요. 그건 그 해에만 그랬었던 거고 그냥 65점이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. 요즘 국어가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. 무슨 뭐 한자가 막 이렇게 막 어렵게 막 몇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요. 한국사가 예전처럼 막 지엽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오질 않아요. 그러면 사실 한국사가 살짝 도와줍니다. 또 국어가 살짝 도와줘요. 그러면 영어는 대략 한 65점 정도만 맞더라도 큰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 우리 합격생들이 다 증명해 내신 거니까 이거 믿고 가시면 좋겠어요. 자, 다시 우리 목표 점수 몇 점이다? 65점이다. 그러면 65점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면 좋을 것인가? 우리 3개년 동안 나왔던 우리 국가직들 이제 우리 정답률을 좀 약간 비교를 해보면요.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죠. 문법 문제가 꾸준히 다 정답률이 낮습니다. 정답률이 대략 한 30 몇 %. 와, 이건 뭐 25%짜리도 하나 있네요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건 결국은 뭐 문법이 살짝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렇죠? 오케이. 그다음 우리가 어휘 문제들이 또 이렇게 눈에 띄죠. 물론 요 해는 좀 특이하긴 했었어요. 생활영어 문제가 하나 껴있긴 해요. 근데 이건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였었습니다. 이건 이제 생활영어가 특이한 표현 하나가 나왔었는데 물론 저는 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ASMR로도 찍어드렸고 저희 교재도 여러 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저희 수험생들은 다 맞춰냈었어요. 그렇지만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. 생활영어는. 원래 그렇게 내는 그런 유형이 아니야. 그래서 어찌 보면 얘네들 때문에 기조 변화가 좀 앞당겨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생활영어에서 이렇게 어렵게 내지 않겠다. 그러면 자 생활영어를 이제 배제시킵시다. 이제 우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럼 누가 눈에 띄어요? 독해죠.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. 독해가 10문제, 이제는 12문제 출제될 거기 때문에 독해 문제가 여러분들을 아마도 괴롭히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와, 우리가 문법 잘해야 되고 또 우리 뭐 독해도 다 맞추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. 우리가 교정직을 준비하고 계신다 한다면 다시 교정직 남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몇 점이면 65점 정도 점수면 우리가 합격한다라고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. 그러면 이거 어떻게 딸까? 지금부터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. 자, 어휘 두 문제는요, 여러분들 무조건 맞춰내실 겁니다. 이거 저랑 약속하십시다. 자, 다시 어휘 두 문제는 무조건 맞춰내실 거예요. 이게 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출제 기조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예요. 그냥 단순 무식 암기를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단순 무식하게 암기해서 갔던 것들 예전에는요, 어휘 문제가 5문제 나오면 혹은 4문제 나오면 2-3문제는 분명히 어렵게 나왔었어요. 말도 안 되게 나왔었더라고요. 근데 이제는 그렇게 출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그냥 수월한 것들을 내서 우리 요거 누구나 출원 가능하게 낼 테니까 그거 맞춰봐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24년도 국가직 지방직이 살짝 25년도에 대해서 예고편처럼 작용을 했는데 거기 그렇게 나왔습니다. 누구나 다 수월하게 맞출 수 있게끔 어휘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말이에요. 그럼 여러분들은 꼬비가 믿고 가시면 돼요. 문법 문제 3문제입니다. 이거는요 제가 분명히 장담 드릴게요. 저만 믿고 오십시오. 그러면 이거 문법 문제 3문제는 무조건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무슨 직렬과 상관없습니다. 다 똑같이 얘기해줘요.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더니 문법 문제 3문제는 무조건 다 맞췄어요. 이렇게 얘기하고 옵니다. 이게 저 찾아왔을 때 첫인사예요.
선생님 제가 문법 문제 3문제 다 맞췄습니다. 문법 문제 4문제 다 맞췄습니다. 이게 첫인사라고요.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해결해낼 수 있다. 생활영어 비극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으나 다시 비극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 출제 기조 변화에서는 그런 지엽적 표현들을 지양하겠다라고 했으니 우리 이제는 그냥 수월하게 맞춰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보세요. 벌써 몇 문항을 그렇지 7문항을 갖고 간다란 말이죠. 35점 일단 따놓은 거예요.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만 하면 되겠다? 독해인데요. 독해가 모든 유형들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주제, 또 일치, 또 순서하고 삭제. 선생님 순서하고 삭제 어렵지 않습니까? 아니에요. 제가 요거는 수월하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딱 푸시죠. 그러면 이거는 정말 딱 17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. 17초 거짓말입니다. 27초 걸립니다. 정말 쉽게 나와요. 얘도 역시 마찬가지 딱 풀이 요령이 있지. 그냥 수월할 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단축시키고요. 또 이게 답이다라는 걸 확인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. 예. 삭제는 가능합니다. 삽입은 좀 다른 얘기예요. 하지만 삭제는 충분히 가능해요. 그래서 이렇게 갖고 갈 거예요. 선생님 신유형 좀 어렵지 않을까요? 자 보세요. 우리가 25년도 기조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다? 실용성 강조다. 그게 독해에 드러나는 겁니다. 독해에서 실용문을 갖고 오겠다는 얘기거든요. 자 그럼 먼저 물어볼게요. 이메일 쓰시죠? 이메일, 우리말로 이메일 쓰시죠? 이메일 쓰실 때 거기다 어려운 말만 한자말 써가면서 쓰나요? 그렇게 안 하시죠? 물론 그게 어떤 뭐 공적으로 막 그 어떤 높은 분한테 쓸 때는 약간 그래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.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메일 쓸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? 오케이. 카톡 보낼 때 누가 막 거기다가 막 한자 막 써가면서 막 그렇게 하나요? 그렇게 안 하죠. 그렇죠? 이 문제는요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24년도 국가직 지방직에서 이미 한 번씩 예시로 보여줬다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요 유형도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어요. 일치 문제 하나 나오는 것도 갖고 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70점 나옵니다. 이것만 해도 70점 나와요. 그러니까 괜히 우리 어설프게 어려운 빈칸 문제까지 잡으려고 머리 쥐어 싸맬 필요가 없어요. 물론 마음은 불안하죠. 그렇지만 이미 확실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유형들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게 맞지. 어설프게 이것저것 괜히 손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끔 만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야구로 치면은 3루까지 계속 가는 건 도움 안 돼요. 2루까지 계속 가는 건 도움 안 된다라고요. 홈까지 들어오는 게 낫죠, 차라리. 그렇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우리 보내기 번태도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?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. 자, 다시 3루까지 여러 번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1회도 3루, 2회도 3루, 3회도 3루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확실하게 잡아가십시다. 누구? 주제. 하나 확실하게 갖고 가십시다. 일치. 또 신유형. 그 다음 또 누구까지? 순서 삭제. 이건 선생님이 또 해결을 해드린다고 했으니까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? 일단 단어장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.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. 단어장을 잘못 선정을 하시면은요, 이건 공부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됩니다. 이거 꼭 믿고 가셔야 돼요.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쉬운 단어들 위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. 기초 단어들과 거기 플러스해서 기본 수거들을 여러분들을 갖고 가실 거예요. 그걸 통해서 독해에서 나오는 우리 모든 그 단어들을 내가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6회독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 꼭 지켜주십시오. 첫 목표는 몇 회독이다? 6회독입니다. 이거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요. 그냥 6회독 하는데 큰 무리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요 단어 암기에 관련해서도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요. 유튜브 참고하셔가지고 그거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6회독 하는 거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. 일단 요것부터 먼저 완성을 해 주십시오. 그러면 일단 얘를 선택을 하시고 가시면 요걸 선택을 하고 가시면 그래서 요렇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방향 설정은 잘 하신 겁니다. 일단 방향은 합격적으로 가고 있는 건 거예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문법인데 자 이건 선생님의 영역입니다.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법은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고요. 그 다음 암기를 시켜드려야 되고요. 그 다음 또 회독을 통해서 문제 풀이하는 스킬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되거든요. 제가 그거 해드립니다. 어디에서? 여기서. 기심론을 통해서 제가 그거 만들어드려요. 근데 제가 좀 봤었을 때 교정직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교정직 남자분들이 좀 약간 영어가 서투신 분들이 꽤 있어요. 뭐 살다 보니까 영어가 뭐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서툴 수 있다는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. 동사 뭐 뭔지는 알 것 같아. 근데 목적어 보호가 뭔지 구별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. 문장의 오형식 들어는 봤는데 그게 왜 중요해? 또는 문장의 접속 이론이 왜 그렇게 접속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and나 or이나 but 봤을 때 난 그리고 혹은 그러나 이게 왜? 이러신 분들이 꽤 많다란 말이죠. 그러면 요거 한 번 정도 들어주십시오. 리베이스.
이게 대략 이론만은 한 18강쯤 되거든요. 이거 많은 양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자 하루에 4강씩 들으시면은요 이게 그렇다니까 이게 5일이면 끝나요. 저는 또 각 수업을 50분 안에 다 끝내요. 거의 대부분 다. 그러면 5일이면 끝나요. 2회독을 하더라도 이게 열흘 정도가 채 안 걸립니다. 어떤 분은 뭐 일주일 만에 뭐 2회독, 3회독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.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한 번 정도만 해주십시오. 그러면 목적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이거 헷갈릴 일이 없으십니다. 또 우리가 지각동사가 왜 그렇게 쓰이는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 하시고 그다음에 기심론 가시면 돼요. 그래서 기심론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를 하는데 이게 기출 문제풀이까지 여기 다 있어요. 자, 우리 교정직 준비하시는 분들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. 기출 중요하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? 근데 25년도 기조가 변했습니다. 별로 기출은 중요하지가 않게 됐어요. 왜? 완전히 이제 시험 출제 방향을 바꿨는데?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뭘까? 그렇죠. 그 기조에 맞게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심화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. 그렇게 해야 우리 다시 아까 문법 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. 문법 세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됩니다.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. 왜? 실제 현장에 갔었을 때요. 문법은 딱딱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수학처럼 답이 딱딱딱딱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내 걸로 갖고 갈 수 있어요. 하지만 독해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답이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. 문법은 무조건 다 갖고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기심론으로 이론을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리그레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암기 완성하시면 돼요. 물론 이 이후에 엔제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525문제를 여러분들 풀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문제 풀이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뒤에 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은 가신다. 그러면 자 우리 뭘로 간다? 기본 단어 우리 충실하게 암기합니다. 그 다음 우리가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리베이스 시작하셔서 기심론 그 다음 리그레마까지 한 방에 끝내십니다. 그러면 문법은 끝. 문법은 이제 세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. 끝. 오케이. 그러면 어휘 둘 챙겼고요. 문법 셋 챙겼습니다. 자, 구문은 제가 좀 강조를 하는 편인데 이거 너무 어렵게까지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. 리베이스 하시고요. 리베이스 하시고 그다음에 기심론. 아까 리베이스에서는 뭐 한다고 했었어요? 쉬운 거 한다고 했었죠.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끊어읽기 원칙들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. 끊어읽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. 근데 이게 왜 어떻게 어디서 끊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 많다란 말이에요. 제가 이 원칙 딱 잡아드릴게요. 7가지 원칙으로 딱 만들어 드립니다. 몇 가지? 7가지. 그래서 7가지 원칙만 잘 따라오시면 정확하게 끊어 갈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. 그걸 바탕으로 우린 기심론 우리 구문에서 15강 이 정도로 우리는 다 연습할 건데 저는 기심론에서는요. 이론보다도 실습을 훨씬 더 중요시 봐요. 왜 문장이 그렇게 됐느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우리말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같이 해석을 해볼 겁니다. 입을 움직이면서 같이 갈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15강 정도로 딱 끊어질 겁니다. 이 이후에 사실 심화 구문도 만들어 놓긴 했어요.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. 이제 우린 어디까지만 기심론까지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. 그렇죠? 그다음 독해 권장커리는 이겁니다. 기심론 12강인데요. 이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 풀 수 있는 요령들을 다 설명드릴 거예요. 주제 문제 푸는 요령은 이렇게 풀면 쉬워. 아까 말씀드렸죠? 순서 문제 이렇게 풀면 답이 딱딱 나와. 또 삭제하는 형태는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러면 요거 갖고 가시면 돼요. 물론 빈칸 문제 설명드릴 거고요. 문장 삽입 형태도 다 설명드릴 겁니다만 그러나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제문 잘 잡아서 주제문 문제 맞추고 또 신유형 문제 맞추고 그렇죠. 그 다음에 내용이 일치불일치 맞추고 순서 또 누구 삭제 이거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되는 거죠.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린 새로 갈 겁니다. 데일리 루틴 베이직으로 갈 거예요. 이게 사실 요 이후에도요. 엔제가 또 있어요. 뭐가 있냐면 신유형 200제도 있고요. 신유형 200제. 그다음에 빈칸, 삽입, 삭제, 어순배열 또 200문제가 또 있어요. 또 200문제가 또 있습니다. 오케이. 그다음 우리 데일리로 할 수 있는 독해 문제 또 200문제 또 있어요. 600문제를 더 우리가 사실 교재를 만들어 놨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이를 넘어가시라고요. 이를 넘어가시라고. 그래서 우리 베이직 하시고 그다음에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. 이 데일리 루틴 베이직에서는요. 우리 뭐 할 거냐면 이런 거 할 겁니다. 문법하고 독해 할 거예요. 그걸 50분 동안 매일매일 할 거예요. 그다음에 애드밴스드입니다. 애드밴스. 이건 어휘 하나, 문법 둘, 생활영어 하나, 독해 6개. 이렇게 해서 매일 10문제를 풀 거예요. 이거면은요, 사실 새로 우리의 교재를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셔도 돼요. 물론 초고득점으로 가야 되는 직렬도 있죠. 그럼 그 직렬들은 정말 촘촘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.
그러나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. 그러면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겠다. 선생님 생활 영어 좀 불안한데요. 그러면 요거 자 보세요. 토킹 센스라고 하는 수업을 제가 또 찍어놨습니다. 이게 여지껏 나왔던 모든 기출 생활 영어 문제들을 다 다뤄드린 건 거예요. 그러면 이것만 따라가셔도 큰 무리 없이 갈 수가 있다. 이건 프린트로 제공을 옆에다 딱 해놨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같이 가시면 돼요.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점수 몇 점? 65점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아니 좀 더 70점까지 갈 수 있고요. 아니 보세요. 저희 카페에 가보시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. 저 기술직이라서 저는 이게 영어 너무 서툴러가지고 저는 교정직이라서 영어 너무 서툴러가지고 영어를 정말 뒷전으로 놓고 살았었는데 저는 맘시생인데요. 제가 여지껏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가 너무 안 됐었는데 이번에 95점 나왔습니다. 100점 나왔습니다. 근데 처음에 시작은 다 이렇게 하셨거든요. 처음에 시작은 자 1단계 목표 자 다시 단어는 몇 회독한다 6회독한다 어려운 단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뭐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어 수거를 암기할 수 있도록 한다 베이직 보카로트면 충분하다 문법 문제는 다시 한번 이건 선생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선생님 하자는 데만 잘 따라가면 된다 독해 일단 중요한 게 뭐다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다. 그렇다면 구문적인 능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. 독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요령들만 딱 잡아내서 그걸로 그냥 매번 우리 한 점씩 내자. 그냥 우리 번트 되고 보내기 번트 되고 보내기 번트 돼가지고 우리 포볼로 들어 한 점 내도 우리 한 점이잖아요. 굳이 홈런 치려고 그러고 굳이 3루타 2루타 쳐가지고 점수를 내려고 하지 말고 물론 한 방에 점수 나면 좋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지어를 짜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스퀴즈 해루기도 하고 하니까 자 우리 그렇게 해서 합격까지만 가면 되는 겁니다. 대략 몇 점이라고요? 65점이라고요. 65점으로 우리는 딱 그렇게 가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매일매일 완수만 하실 겁니다. 제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완수만 하시는 겁니다. 또 완수하시는 겁니다. 또 완수하시고 끝까지 완주만 해주시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 합격까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매년마다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.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그 합격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는데 자, 또 다시 약속을 해드릴게요. 완수하고 완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는 합격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. 자,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우리 합격이라고 하는 그 과정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.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. 끝에 가서는요. 자기가 여지껏 해왔던 그 노력만으로도 스스로가 믿어집니다. 어떤 불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. 우리 이건 과정에 대한 어떤 후회 존재하지 않습니다. 왜? 내가 믿고 왔기 때문에 내가 해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끝까지 가는 그 단계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확신 우리 선생님과 함께 왔던 그 시간에 대한 어떤 확신 그 과정에 대한 확신 그걸 가지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나 약속을 하셔야 돼요. 다시 매일매일 완수하시고 매일매일 완수하시고 끝까지 저랑 완주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공만 영어 조태정이었습니다.